여기 돌파하면은 떡상은 예고된 거니까 그냥 롱 박으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1월 7일 차트 분석을 할 건데, 차트 분석하기 전에 지난 분석 복귀를 조금 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가로줄 16,770달러 가로줄 같은 경우에 이제는 앞으로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추세선 저항이 여기 있어요. 16,950달러 정도? 그 정도에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이런 가로줄 저항과도 겹쳐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중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16,950달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승 채널에 대해서 상단부 저항을 받고 정확하게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 받는다면은 13달러, 13.0달러 정도가 일반적인 조정 수치가 아닌가. 12.7달러에서 13.0달러. 이 정도 오면은 조정의 롱을 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 오른 종목을 찾는다면은 엔진이나 테조스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복귀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내려오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16,670달러 여기, 그게 이 빨간색 가로줄이에요. 빨간색 가로줄에서 이렇게 맞고 튕겨 나가서 상승을 하는데 저항을 받은 구간이 어딥니까? 16,950 이중 저항이 있다고 한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또 내려와서 16,670에서 또 지지받고 또 올라오지만 제가 계속 표시해놨던 저항 추세선,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분석에서 이런 상승 채널, 단기 상승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단기 상승 채널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왜 이탈이 나왔냐, 물론 차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후오비 악재가 터지면서 트론이 갑자기,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트론이 마이너스 10% 이상 혼자서 내려갔어요. 트론이. 왜 트론이 내려갔냐? 후오비가 저스틴선이랑 관련이 있고, 저스틴선이 만든 코인이 트론이니까 트론이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 내려갔는데, 트론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니까 무섭잖아요. 시장 자체도 침체장인데 트론도 터지는 거 아니야? 후오비도 터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트론을 따라서 내려갔다. 반대가 된 거죠. 비트코인이 내려가서 트론이 내려간 게 아니라 트론이 내려가서 무서우니까 비트코인도 따라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승 채널 이탈을 했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분석에서 설정했던 이런 하락 추세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으니까 더 간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난 분석에서 여기에서 이제 차트 분석을 했는데, 제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어디까지? 13달러에서 12.7달러까지. 근데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이렇게 받고 튕겨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장에서,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상승률인지. 이렇게 7%씩 이렇게 반등을 준 거예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이 분홍색 상승 채널 자체도 차트가 여기 있을 때 작도를 해놓은 건데,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지금은 여기 맞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엔진이랑 테조스,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엔진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떡상할 거라고 추천을 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상방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중에 적은 리스크로 미들 리턴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제 눈에는 엔진이랑 테조스였어요.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스물스물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 기준으로는 한 3%, 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스물스물 오르긴 해요, 얘네들도.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상승률 상위권 종목을 보면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엔진,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기 종목. 그리고 제가 지난 분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 인기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전까지는 제가 비인기 종목들만 계속 추천을 했어요. 니어, 이클, 좀 시장에서 버려진 종목들, 파일, ICP, 이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코인들에 대해서 추천을 했고, 얘네들이 엄청 올랐어요. 파일 같은 경우에 뭐 한
50% 올랐나요? ICP 이거 한 20% 올랐고, 이클 한 30% 올랐고, 니어 20% 올랐고, 얘네들이 계속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 턴은 어쩌면 비인기 종목들의 턴은 이제 좀 지났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인기 종목들이 올라갈 차례일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죠. 그리고 지금 확실히 흐름 자체가 비인기 종목에서 인기 종목들로 좀 바뀌었습니다. 딱 보기에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분석을 하자면은 이제는 이런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비트코인이 은근히 저항들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하락 추세선도 처음으로 돌파를 한 거죠. 여기에서 어젯밤에 처음으로 돌파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보세요. 이런 저항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저항을 받았어요. 4번이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메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면은 저는 몇 퍼센트는 더 간다고 생각을 해요. 17.2K에서 뭐 17.5K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17.25K 그리고 17.5K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 계속 박스권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속해 있어요. 얼마 동안? 21일 동안. 와, 3주 동안 변동폭이 17.0K에서 최대 16.2K까지 3주 동안에 최대 변동폭이 $8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최상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구간이죠. 17,050달러 이 구간인데 이 구간보다도 더 중요한 구간이 저는 이런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주요 저항대 돌파에 따라 추가적인 롱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돌파를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의 롱 추가 진입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대랑 너무 가까우니까 지금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최고점의 롱을 탄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롱은 힘들지만 이거를 돌파하면은 그때는 롱을 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 구간이 있다면 이런 붉은색 가로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고 지금 그 다음 단계인 이 저항대에 도달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다시 하락을 해서 이 붉은색 가로줄 16,670달러의 가로줄을 또다시 재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상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붉은색 가로줄 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돌파를 해버리는 트랩성 무빙이 있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트랩을 주고 상승을 하는 중인데 다시 이거를 이탈한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붉은색 가로줄을 이탈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확실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 차트적으로도 안 좋고 뭐 그때도 새로운 추가적인 악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차트가 무조건 먼저 움직여요.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먼저 움직이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 붉은색 가로줄을 이탈하게 된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빌미로 더 내리겠죠. 더 내릴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비트코인 주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석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분석에서도 여기를 주요 구간으로 봤고 여기 닿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난 분석에서도 여기를 이제 주요 구간으로 봤고 닿으니까 올라가고 닿으니까 올라가고 닿으니까 올라가고 하다가 이탈 속임수가 나왔고 뭐 때문에? 트론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후오비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분석은 큰 변화는 없다. 이거를 돌파하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 조금 더 본다면 여기까지도 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지 참고를 하려고 유튜브를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배워야 되니까. 저는 이제 초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니까 다른 입지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 분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참고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적어도 제가 본 분들은 알트코인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분석만 하고 알트코인 분석을 하는 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만 안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거의 매번 알트코인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알트코인 분석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좀 부담됩니다. 부담돼요. 알트코인 분석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분석을 하고 비트코인 상방 분석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중에서 잘 나갈 것 같은 알트코인 분석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맞춰야 되고 알트코인까지 맞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도 그냥 개별 종목 알트코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나눴죠. 섹터를 나눠가지고 인기 종목, 뭐 비인기 종목,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종류가, 어느 섹터가 가장 잘 나갈 건가 까지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기가 조금은 부담됩니다. 그래서 맞췄을 때 좀 파급력이 있으면은 부담감을 좀 안더라도 알트 분석을 열심히 공유를 드릴 텐데, 맞췄을 때 좀 뭔가 추가적인 조회수가 터진다거나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시원치 않습니다. 알트코인 분석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알트코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더 크게 먹고 싶으니까, 맞췄을 때 더 크게 먹고 싶으니까 알트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보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배로 크기 때문에, 몇 배씩 크잖아요. 몇 배로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알트코인 분석을 해서 알트코인 진입을 하는 건데, 맞췄을 때 더 크게 먹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분석 적중 확률도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분석을 맞춰야 되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알트코인 상방 분석을 한다고 해서 알트코인 혼자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분석을 맞추고 알트코인까지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 자, 그래도 제가 알트 종목 하나만 보자면은 이거는 앨리스라는 종목이고요. 비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인기 종목이고 메타버스 쪽 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런 붉은색 추세선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여기에서도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졌고, 지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 돌파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봉 마감이 안 됐으니까. 이 상태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은 확정 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 돌파는 아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 상으로는 확정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꽤 규모가 있는 추세선이니까 일봉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앨리스 같은 종목이 꽤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최악의 경우는 바로 코앞에 있는 저항선에서 바로 막히는 거고, 좀 더 간다면은 여기까지도 1.4달러 근처까지도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은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게 됐을 때 최소 타겟은 여기 1.2달러고,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음 타겟은 1.4달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추세선을 알림을 걸어놨는데 알림이 오늘 울렸길래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꾸준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